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러시아가 전승절 휴전 직후에 우크라이나 수도를 대대적으로 공습했고요. 우크라이나 역시 곧바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모스크바에 드론 공격을 퍼부어 적어도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는데 러시아가 또 반격을 예고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모스크바의 고요한 휴일 아침. 드론이 아파트를 때리자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도심 하늘에 소형 비행체가 끊임없이 목격되고 시내 곳곳에서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특히 정유시설과 유류 저장소, 무기 제조를 위한 반도체 생산 기지 등이 정밀 타격 대상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격추한 우크라이나 드론만 500대 이상이라고 발표했지만 방공망을 뚫은 드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개전 이후 최대 규모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기간 시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맹폭하자 이에 대한 보복 타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장거리 드론의 타격 능력이 러시아의 방공망을 무력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Дистанція до цілей цього разу більш ніж 500 кілометрів. Це вагомо ще й тому, що Московський регіон найбільш насичений російськими засобами ППО.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중재하던 협상이 이란 전쟁 이후 중단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달 초 러시아 전승절 기간 휴전에 들어갔지만 사흘 휴전이 끝나자마자 서로 상대편 수도에 대규모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당한 만큼 되갚아주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맞보복을 예고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서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란 공격 재개도 논의했다는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네, 이란은 중국과 파키스탄을 상대로 외교전을 강화하며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서두르는 게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로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이스라엘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We want them to get it ended because it's a crazy thing. They're a little bit crazy. When it's no good, can't have it.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부가 이란 공격 체계를 염두에 두고 집중적인 준비 태세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겸 대미 협상단 대표를 중국 특사로 임명하며 외교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란이 입법부 수장인 갈리바프 의장 임명으로 중국 특사의 격을 상당히 높인 것은 중국의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에스칸다리 모메니 이란 내무부 장관은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모신 나크비 내무부 장관과 만나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이란의 종전안과 관련해 5개 핵심 사안에 대한 답변을 전달해 왔다고 보도했는데 여전히 입장차가 큽니다. 이란은 레바논 등 모든 전선의 전쟁 종식, 이란 제재와 동결 자금 해제, 전쟁 피해 배상,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 주권 인정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배상 거부와 핵물질 반출, 이란 핵시설 한 곳만 유지, 이란 동결 자산 상당 부분 해제 거부, 모든 전선 휴전과 협상 연동을 내세웠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목표로 내세운 이란의 핵무기 보유 차단에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진퇴양난에 몰린 상태라고 짚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젯밤 통화를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와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소통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0시부터 30분 동안 양국 정상 간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듣기 위해 우리 정부가 요청한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9년 만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축하했습니다. 이어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중 관계 전반과 경제 무역 합의, 한반도와 중동 정세 논의 등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설명하며 화답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으로 15일 방중 일정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공개한 상황. 이 대통령은 미중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한 것을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한미 정상의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통화에서 두 정상은 지난해 발표한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 결과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도 화두로 올렸습니다. 한미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한 역사적 합의라는 점을 상기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 상황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평가하며 중동의 평화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가 최대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형훈 기자입니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3,60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먼저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외벌이 기준 4인 가구는 월 납부액 32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1명을 더한 5인 기준을 적용해 39만 원 이하면 됩니다. 이 기준에 들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12억 원을 초과한 250만 명입니다. 공시가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26억 이상이 되는 배당 수익률은 연 2%를 또 가정했을 때 10억 원의 투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최대 25만 원을 받습니다.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고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야외 스튜디오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정수연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날이 굉장히 더웠는데 오늘도 덥다고요? 네,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7시 30분을 지나고 있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은 16도를 밑돌며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7월 하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더위에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더위는 언제 누그러질까요? 네, 이번 더위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비가 내리며 누그러지겠습니다. 연일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평소보다 빠르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그 전까지는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의 3, 4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5.8도, 세종 14도, 대구는 16.6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0도, 대구 34도까지 올라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볕이 내리쬐며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존 농도도 광주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함께 호흡기 건강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지는 대조기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